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리플코인. 구독자분들께서도 끊임없이 리플코인에 대한 분석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리플코인의 이야기와 현재 흐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적인 대응법까지 영상에 가득 담아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는 2025년 4월 26일 오후 3시 10분 리플 1시간봉 차트입니다. 네, 현재 리플 어떤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대로 리플은 현재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 사이에서 가격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채널들이 큰 상승 하락 채널이 아닌 두 개 다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돌파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얼마 전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생긴 하단의 지지 구간들, 이 구간들로 인해 반등하는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잠시 4시간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이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차트를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고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또 리플코인에 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리플의 언락 시기 역시 항상 주목을 해오셨을 텐데요. 차트를 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언락 시기 들어보지 못하시거나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잠시 뉴스 기사로 넘어와 리플이 10억 개의 리플코인을 언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마다 리플은 10억 개의 자사 토큰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상승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언락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플이 언락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운영이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리플이었다면 10억 개의 리플 코인을 시장에 풀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를 차트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건 리플 날봉인데 좀 전에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리플은 매월 1일 10억 개의 토큰을 언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표시해 놓은 1일자 날봉 이후 가격 변동을 보시면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거나 또는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현재 리플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사가 실제로 시장에 10억 개를 전부 푸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같은 곳에 일부를 사용한 후 나머지는 다시 락업, 그러니까 필요한 일부만 쓰고 돈을 다시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리플의 가치는 지금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리플코인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이전보다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리플은 굳이 이 코인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게 된 건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거의 없으니까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리플이 물량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변동성이 줄어들면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매수 심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프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선 이 김프가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코인 같은 것들이 해외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코인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수요가 높아질 때, 그러니까 해외보다 빠르게 매수세가 몰릴 때, 그때 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언락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왜 연관성이 있느냐? 리플사가 시장에 코인을 많이 풀지 않게 된다면 그로 인해 가격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면 반대로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리플 안전하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은 리플을 유독 좋아하는 나라예요. 특히 업비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리플의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안정성 플러스 기대감이 겹친다면 한국인들은 당연히 대거 매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일 테고, 그렇다면 이 리플에 대한 수요가 해외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해외보다 한국의 가격이 더 높아지면서 김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리플의 언락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특히 리플을 선호하는 한국 시장에서는 수요가 폭발해 김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심리적 상승 신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매수 심리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면 글로벌 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 가격의 괴리를 메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해외보다 높을 때 이 괴리감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리플의 흐름을 상승 쪽에 조금 무게를 두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현재 리플이 소송합 이후 ETF 승인까지 받아내게 되면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시나리오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선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강하게 뚫고 올라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상단선을 뚫고 온 가격이 이 상단선의 지지를 받느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만약 이곳에서 지지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때 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4시간분 기준 ASR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매물대인데요. 지지받은 가격이 이곳을 터치했을 때 3,22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중단선과 매물대가 매우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중단선을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현재 보시다시피 상단선을 뚫고 올라온 가격이 매물대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220원 부근인 매물대 구간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 실현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 채널 상단선과 상승 채널 하단선의 저항을 맞고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하락 추세를 염두에 두신 후 바로 보이는 이 첫 번째 지지 구간, 이 지지 구간의 상단선 3,140원 부근에서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첫 번째 지지 구간은 날봉을 기준으로 생성된 FVG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이 상단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 1차 진입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가격이 여기보다 더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 밴드 넓게 잡으시고 추가 매수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2차 매수는 첫 번째 지지 구간의 하단선 3,060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2차 진입, 더 하락하게 된다면 두 번째 지지 구간의 상단선 2,990원 부근에서 3차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차 진입 후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목표가를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으로 잡기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통해서 전고점 부근인 3,190원에서 50%, 그리고 나머지를 이 매물대 구간인 3,22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2차 진입부터는 실시간 차트 상황에 따라 목표가를 다르게 설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밴드 및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차트 상황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선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소통방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만 하나씩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리플에 대한 호재도 연달아 들려오고 있으며 이 언락 기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김프 현상까지 더해진다면 리플의 상승 쪽의 무게를 조금 더 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짚어봤던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안정적으로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